어머님, 혹시 귀가 안 들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라고요.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끼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함부로 손대지 말라니 날 도둑 취급하는 거냐?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거실. 이영숙 여사는 며느리 박지민의 차가운 목소리와 무례한 행동에 가슴이 요동칩니다. 영숙의 손에는 방금 전 며느리가 아끼는 커피잔을 닦다 떨어뜨린 조각들이 들려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내외와 합가 생활한 지 2년.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영숙의 가슴은 매번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매번 참아왔지만 오늘은 참지 않고 따끔하게 대거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곧 영숙은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내가 참아주어야겠다고. 내가 오늘 참고 넘어가지 않고 더 말을 하다가는 아무래도 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내 아들 성재에게 불똥이 튀는 일이 생기는 일이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영숙은 평생 교단에 서며 올곧고 바르게 살아온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10여 년 전 비록 남편과는 사별을 했지만 혼자서 아들 성재를 잘 키우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믿음직한 아들 성재는 늘 다정다감하고 착한 아들로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고 동네에서는 덕망 높은 어르신으로 통했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온 영숙이었습니다. 2년 전 정년 퇴임 후 홀로 빈집을 지키던 영숙에게 아들 성재가 찾아왔어요. 성재는 5년 전에 홈쇼핑 회사에서 근무하는 똑소리 나는 지민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귀한 아들 성재와 꼭 닮은 민수를 낳았지요. 가끔씩 만나는 민수는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예뻤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지민이가 이번에 홈쇼핑 PD로 승진하게 돼서 야근도 잦아질 거래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파트 근처로 이사와서 우리 민우도 봐주시고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영숙은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부탁을 한다고는 하지만 합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살던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고 독립적인 생활만을 하다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민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어서요. 어머님, 민우가 아직 어려서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데 민우 아빠도 그렇고 저도 일을 하니까요. 우리 민우를 위해서라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민우만 봐주시면 되세요. 집안일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만 믿고 오세요라며 애원하는 지민의 모습에 결국 영숙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성재 내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영숙은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민우의 식단부터 교육까지 영숙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서 하루하루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민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부탁하던 일들이 어느새 당연한 요구가 되었고, 영숙이 민우를 살뜰히 보살피는 것 또한 보통의 일로 느끼며 감사하다는 말은 점차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영숙은 민우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민우 가방에 도시락통 넣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 민우 원복의 때가 잘 안 지워졌던데 빨래도 좀 신경 써주세요. 물통도 어제 제가 새로 사놓은 것으로 넣으셨죠. 제가 어제 새벽까지 촬영하고 와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럼 넣고 말고 걱정 말아라. 아 참, 어제 민우가 감기 기운이 좀 있던데.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곧 촬영 들어가거든요. 바쁜 일 아니시면 긴 말 할 시간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민우만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지민의 지시하는 차가운 목소리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돈을 받고 일하는 파출부라도 된 것 같았어요. 영숙은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가슴 한편으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한테 이러려고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한 건가? 지민의 무례한 태도와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영숙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며느리의 무례함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영숙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을 정돈하거나 식탁에 놓인 지민의 머그컵을 싱크대로 옮기기만 해도 지민은 어머니, 혹시 귀가 안 들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라고요. 제가 거기 놔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라며 매번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손님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손자 민우의 운동화에 묻은 흙을 털어주려다 그만 지민이 아끼는 구두가 더러워지고 말았나 봅니다. 지민은 차갑게 몰아붙였어요. 어머님, 흙을 거기서 털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아유, 이것 좀 봐. 현관이 온통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 구두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신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지민은 먼지가 묻은 구두를 영숙 앞에 흔들며 사납게 쏘아 붙였습니다. 영숙은 그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허둥지둥걸레를 찾아 닦아주려고 했어요. 아이 참, 그냥 두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민은 매몰차게 걸레를 빼서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영숙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민은 제가 어머님을 왜 모시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 민우 키우려고요. 어머님은 그냥 민우나 잘 챙겨주시면 돼요.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지민의 말은 영숙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시작한 합가였는데 어느새 자신은 아이를 돌봐주는 보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성재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엄마, 그냥 들어가 쉬어라고 말할 뿐이었죠. 영숙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그 어떤 미세한 불씨도 남아있지 않은 듯 모든 것이 꺼져버린 듯 했으니까요. 할머니, 놀이터 가자.
그네 타고 싶어. 7살 민수의 맑은 목소리가 영숙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지민과의 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영숙이었지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나선 영숙의 마음에는 오전 10시경의 따스한 햇살과 살짝 차가운 가을바람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고 통통한 볼을 발갛게 물들인 민수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놀이터에 도착하자 민수는 곧장 그네로 달려갔고 영숙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올 때마다 어제의 서러움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낸 후 영숙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따뜻한 하루라는 예쁜 간판이 달린 작은 빵집이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빵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민수가 영숙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빵 냄새가 좋다고 저기 가보자고 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민이 아이에게 간식을 함부로 사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갓 구운 빵의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버터와 밀가루, 그리고 달콤한 설탕 냄새가 어우러져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빛이 섞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눈가에 자리 잡은 웃음주름이 그의 인자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꼬마 손님 안녕. 어떤 빵이 먹고 싶어? 베이커리 사장은 무릎을 굽혀 민수와 눈높이를 맞추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정말 귀여운 토끼 모양의 단팥빵이 있었습니다. 아, 토끼빵이구나. 할머니도 함께 드실까요? 영숙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가 할머니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손을 잡아당겼어요. 어쩔 수 없이 토끼빵 2개를 주문한 영숙은 계산을 하려다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거든요. 사장은 동네 분들께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드리려고 하며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더 저렴하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영숙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하며 감동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민수와 함께 빵을 먹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단팥이 달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영숙은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 베이커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민수가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들르게 되었어요. 3번째 방문했을 때 사장은 영숙과 민수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은 강태수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영숙도 자신과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태수의 말에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정중하게 부르며 좋다고 말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빵을 만드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원래는 회사 다녔는데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혼자서 다 하세요? 네, 혼자요.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태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빵을 만들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어요. 영숙은 태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 혼자 아들을 키운 힘든 시간들 말이에요. 저도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아들을 키웠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태수의 눈에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부터 영숙과 태수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태수는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어요. 태수는 선생님이었다니 정말 존경스럽다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보람된 일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이젠 옛날 이야기라며 쓸쓸하게 미소 짓자 태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평생 선생님이고 그 경험과 지혜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말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수가 시간이 되면 빵 만드는 것을 구경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민수도 좋아할 것 같다며 말이죠. 영숙과 민수는 카운터 뒤쪽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반죽기와 오븐, 그리고 각종 재료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밀가루 냄새와 이스트의 고소한 향기가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하자 태수는 친절하게 빵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밀가루와 물, 이스트를 섞어 반죽하는 모습, 반죽을 치대는 모습, 그리고 예쁜 모양으로 빚어내는 솜씨까지. 영숙은 그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태수가 영숙에게도 한번 해보라며 반죽 일부를 앞에 놓았습니다. 영숙이 잘 못할 것 같다고 하자 태수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다며 격려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반죽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고 태수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자 점점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태수가 정말 잘한다며 손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자 영숙은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태수는 빵 만들기가 금방 늘 거라며 관심 있으면 가끔 와서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태수의 제안에 영숙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빵집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 같다며 할머니한테도 친절하다고 했어요. 영숙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영숙은 매일 같이 베이커리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민수와 함께 갔지만 점점 혼자서도 가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영숙에게 기본적인 반죽 방법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었고, 영숙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베이킹 기술을 익혔어요. 밀가루 냄새에 둘러싸여 반죽을 치대고 있을 때면 마치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수의 칭찬에 영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숙은 집에서도 더 당당해졌고 지민의 차가운 말에도 예전만큼 위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지민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베이커리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지민이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매일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서 뭘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추궁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지민은 예리한 눈으로 영숙을 관찰했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어머니가 매일 출입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거기 있는 할아버지랑 뭔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민이 비웃듯 말하며 소리를 높였어요. 그 빵집 사장이 혼자 사는 할아버지죠. 어머니, 설마 다른 속셈으로 그 사람한테 접근하시는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영숙의 목소리도 떨리며 높아졌어요. 어머니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할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퇴직금하고 연금 노리고 친절하게 구는 거라고요.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태수 씨라고 하시네요. 벌써 이름까지 부르는 사이가 되셨군요. 정말 한심해요. 지민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친절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있는 할머니한테 잘해주면서 퇴직금이나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그런 식으로 속아서 퇴직금 다 털리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지민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야. 누군가 날 인정해주고 필요로 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 아냐? 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해준다고요? 그게 다 가식이라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순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지민에게 맞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영숙이 소리쳤어요. 지민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앞으로는 그 빵집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야. 너한테 간섭받을 이유 없어.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조롱 섞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러움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끓어올랐어요.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인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퇴직금을 노린다고. 태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영숙은 이불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지민의 말이 맞든 틀리든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행복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히려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었어요.
지민의 모독적인 말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모멸감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지민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베이커리를 더 열심히 배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 후 며칠 동안 영숙은 더욱 열정적으로 베이커리에 다녔습니다. 지민의 조롱과 모독이 오히려 그녀에게 동력이 되었어요. 반죽을 치댈 때마다, 빵을 구워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수도 영숙의 변화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매일같이 베이커리를 찾아가며 태수에게서 빵 만들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놀림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영숙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집중력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영숙의 놀라운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영숙이 만든 단팥빵과 크림빵은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어요. 영숙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진 빵들은 태수가 만든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태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전통 떡을 서양식 케이크와 결합한 떡 케이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떡 케이크라니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봅시다. 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연구에 매달렸어요. 찹쌀가루와 밀가루의 비율, 팥과 크림의 조화,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한 온도 조절까지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완벽한 떡 케이크가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떡 케이크를 맛본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쫄깃한 떡의 식감과 부드러운 케이크의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인데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에요. 태수의 흥분된 목소리에 영숙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어요. 베이커리에서 떡 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 맛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곧 동네 전체가 떡 케이크 열풍에 휩싸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을 보며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기업의 상품 기획팀 직원이 우연히 떡 케이크를 맛본 후 태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떡 케이크를 출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영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과 태수는 떡 케이크 개발에 대한 로열티와 기술 자문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영숙의 목만으로도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어요. 태수와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날,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커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내렸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민이 뭐라고 해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찾았고 성공도 거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영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조용히 벗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제발 일주일만 더 주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소 차갑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코인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고요? 곧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다 넣었는데 정말 어떡하죠?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지민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평소 완벽하게 차려입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도 이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민이 고개를 감싸쥐며 흐느끼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영숙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힌 지민이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이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가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지민은 여전히 영숙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뒤적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성재한테 알려지면.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지민의 허영심과 욕심이 결국 이런 파국을 불러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홈쇼핑 PD라는 직업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지민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한 결과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받은 계약금 통장을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고 지민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민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영숙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살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만의 성공을 이뤘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떡케이크 성공의 여운과 함께 지민의 몰락을 목격한 충격적인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떡케이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어요. 대기업과의 계약으로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떡케이크가 입점하면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수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이제 작은 공장 수준으로 확장되었어요. 직원들도 10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영숙은 총괄 책임자로서 품질 관리와 신제품 개발을 담당했어요. 통장 잔고는 날마다 늘어갔어요. 로열티만으로도 월 수입이 과거 연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영숙은 이런 성공을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 60에 이런 기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너무 바빠서 민수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예전처럼 놀이터에 데려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성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재야, 내가 이제 민수를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아. 성재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 도저히 아이를 제대로 봐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살 집을 마련했어. 다음 주에 이사를 나갈 생각이야. 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민수는 어떡하고요? 지민이도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영숙은 이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해둔 상태였어요. 넓은 거실과 홈오피스까지 갖춘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떡케이크 사업으로 번 돈으로 전세금도 넉넉하게 마련했어요. 일주일 후, 영숙은 정말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성재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영숙에게 의존해왔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고 민수는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영숙의 새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지민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떡케이크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해외 수출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영숙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60세에 창업해 대박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지민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당당하고 차가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민이 영숙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집을 다 날렸어요. 코인 때문에 대출금까지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비참함으로 가득했어요. 성재는 저를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이혼하자고 해요. 민수까지 잃을 것 같아요. 영숙은 지민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철없다, 창피하다며 모욕했던 지민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돈을 빌려주세요. 지민이 영숙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은 모욕과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지민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지. 그때 나한테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밉더라도 같은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민수의 엄마였습니다. 일어나. 지민아,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민은 자세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코인 투자로 잃은 돈이 3억이 넘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2억이었습니다. 성재 씨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어머니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어요. 지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자신의 통장에는 지민이 요청한 금액의 2배가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떡 케이크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으니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도와주어야 할까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 지민을 말이에요. 영숙의 머릿속에는 지민이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퇴직금을 노리는 할아버지, 철이 없다, 창피하다. 그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해맑은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뛰놀던 그 아이가 가정 파탄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영숙은 지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나도 사람이야. 그동안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알아? 지민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지만 민수 생각을 하니,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니, 영숙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지민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지민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지 아니면 가족의 정을 생각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영숙은 지민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어요. 지민아, 돈을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어. 지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준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영숙의 말에 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홈쇼핑 PD 출신인데 베이커리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월급의 3분의 2는 빚 갚는 데 쓰고 3분의 1만 생활비로 써.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해야 해. 지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며칠 후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민수에게 보여줄 낯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성재 가족은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민은 떡 케이크 제조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하는 일부터 배웠어요. 고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영숙은 지민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지민도 점차 일에 적응해가며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지민은 제법 능숙하게 떡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홈쇼핑에서 쌓은 마케팅 경험도 회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지민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성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민수 돌보기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성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한편 영숙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떡 케이크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이제는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떡 케이크 가맹점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영숙과 태수의 관계였어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어느 봄날 태수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영숙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재와 지민도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민은 그동안 영숙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지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숙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후 영숙과 태수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는 함께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수를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영숙은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민은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부서로 옮겨서 떡 케이크의 새로운 판매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허영심은 사라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성재 가족의 작은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비록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민수도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자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태수와 함께 한강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보,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네요. 태수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해서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영숙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이커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죠. 정말 그래요. 모든 게 인연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떡 케이크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나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때 시들었던 동백꽃이 다시 피어나듯 영숙의 인생도 아름답게 다시 피어났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영숙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지민처럼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일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드라마 열차는 오늘 이야기 속의 영숙처럼 제2의 동백꽃을 피우고 계실 구독자님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